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학년 2학기 전공 버프 프로그램 참여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담당 교수인 이종화 교수님 반갑습니다. 버프 취지는 어차피 뭐 우리 전공 이비인사학 전공 입장에서 좀 더 그 전공의 어떤 수업을 비교과 차원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어떤 또 하나의 시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는 저는 뭐 사실 실기 시험에 필요한 알고리즘 이해라는 주제로 같은 알고리즘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자격이라는 우리 스펙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스펙에는 자격증 스펙이 있다 보니 정보 처리, 뭐 기능사, 기사 또는 데이터 분석에 관한 거, 뭐 커말로 될 수 있겠죠. 컴퓨터 활용 능력 이런 것들, 이런 자격증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필요한 어떤 그 알고리즘적 사고를 이번 시간에 저는 이제 해결을 하려고 그럽니다. 뭐 31명이 신청을 하셨고 실제 뭐 1, 2학년, 3, 4학년 비율이 비슷비슷해요. 근데 뭐 한 명이 더 많아서 3, 4학년 해서 수업 수준은 1, 2, 3, 4학년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제가 처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제 뭐 수업의 내용을 우리가 제가 정해 놓긴 정해 놨는데 일단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뭐 실전 문제도 있고 초급 문제 뭐 이런 개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 자격 시험에 나왔던 어떤 기출 문제를 한 문제를 갖다 놓고 이제 그게 뭐 그걸 한 문제 안다고 물론 합격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게 좀 도움되었으면 하는 게 이제 제 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 오늘 첫 시간이라서 설치 개념도 좀 하고 물론 뭐 설치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설치도 좀 하고 특히 1학년들은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설치도 좀 하시고 간단하게 한번 입출력문 들어가서 또 예시 들어갈 수 있으면 예시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크롬 창입니다. 크롬 창에다가 여러분들 그냥 파이썬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파이썬 이렇게 한글로 쳤습니다. 파이썬이라 치면은 뭐 여기 보면은 파이썬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파이썬 공식 사이트가 어디냐면요. 여기인데 자습서네. 그죠? 파이썬 다운로드를 해볼까요? 다운로드 한번 해볼게요. 파이썬 다운로드라고 검색하니까 알죠? python.org가 이게 공식 사이트입니다. 거기에 다운로드즈라는 곳에서 다운을 받는데 사실 이제 파이썬은 뭐 한 그래도 20년 가까이 언어가 됐을 것 같은데 2점대와 3점대 버전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운로드에 보면 우리가 윈도우즈라고 되어 있죠. 윈도우 선택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릴레이즈가 3점대, 2점대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3점대를 선택하는데 지금 최신 버전이 3.10.7입니다. 근데 2점대 버전도 계속 만들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그 차이점도 설명해드리고 3점대인데 3.10.7이 최신 거라서 좋다라고만 할 수 있지만은 그게 무조건 좋다라고 볼 수 없는 게 언어가 물론 최신 걸 쓰면 좋습니다만은 이 파이썬의 특징이 사용자들이 예를 들어 엑셀에 썸 함수는 합계를 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합계를 구하는 함수를 파이썬에서는 사용자들이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썬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내장 함수가 있지만은 가외 수만 개의 함수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파이썬을 통해서 나는 알파고와 같이 인공지능으로 바둑을 뜨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그러면은 사실 어떤 그 바둑판의 이미지를 인식을 해서 흰돌, 검은돌을 입자를 이 친구가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딥러닝이라는 프로그램도 함수 하나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도 누가 개발해서 얹어놓은 거죠. 그런 개발된 것들이 많다 보니 그걸 우리는 갖다 쓰면 됩니다. 그런데 3.10.7이 최신 버전이라 다운받아 놓으면은 그 함수로 개발된 것들이 여기에 적용이 못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얘는 실제 몸통 개발자고 거기에 붙이는 함수들은 전 세계의 사용자들이 만든 개발자다 보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운받을 때는 그보다 좀 낮은 거, 저는 10점, 지금은 3.8대 정도, 3.8.10도 좋고요. 작년 3월 달에 뭐 나왔다고 하는데
3.8.9 뭐 요 정도 좋습니다. 저는 요거 다운받아서 여기 보면은 윈도우즈 요거 패키지 있죠. 32비트, 64비트 두 개가 있는데 요거 두 개 인스톨러. 여러분들 컴퓨터 32비트일 겁니다. 32비트 컴퓨터를 다운받아 설치를 하고, 자, 예를 들어서 파이썬 설치 방법 쳐볼게요. 저는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설치 방법을 한번 여기 한번 1.5 한번 볼게요. 클릭해 볼게요.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해볼게요. 자, 다운로드를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64비트 설치를 했어요. 얘는 3.8.9를 했는데 얘는 3.10을 했네, 그죠? 자, 다 끝났어? 표기는 아닌가 봐요. 아닙니다. 뭐 이미지 많은 거구나.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32비트를 했는데 뭐 과거 그림이죠. 파이썬을 우리가 방금 전에 여기에서 다운을 받고 나서 실행하면은 반드시 오고 add 파이썬 3.82 패스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 반드시 체크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설치가 완벽하게 될 겁니다. 요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했다는 거. 자, 그 다음 또 뭘 해야 되냐면요. 자, 파이썬이라는 것은 저는 파이썬이 설치되어 있어 파이썬이라고 치면 이렇게 나와요. 파이썬 3.7이 설치되어 있는가 봐요. 이렇게. 그러면은 검은색 화면이 나와요. 이게 파이썬 화면입니다. 5 플러스 5, 뭐, 10 곱하기 20,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뭐 했던 것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근데 문제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이렇게 단 한 줄만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짤 수는 없잖아요. 여러 줄이 나와야 되는데 이 여러 줄을 하기 위해서 에디터가 필요한 거죠. 메모장처럼 생긴 걸. 우리는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뭐 아나콘다, 주피터 노트북 많은데 저는 파이참을 많이 썼던 파이참 다운로드 이렇게 파이참이라고 파이썬을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JetBrainsCom이라는 곳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하는데 어디서 다운받는지 한번 볼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프로페셔널 버전 말고 우리 커뮤니티 버전을 사용하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 얘도 설치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참 이렇게 쳐볼게요. 그러면은 다운로드 한번 해볼게요. 아무나 클릭할게요. 이렇게 파이참이 우리 다운받았겠죠. 우리 아까 커뮤니티 버전 다운받았고 넥스트 누르래요. 넥스트 눌러서 여기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반드시 얘들을 다 체크를 해야 돼요. 여기 지금 6개가 있는 4개가 있는 4개 다 체크가 돼야 됩니다. 넥스트 할 때 그걸 주의해 주면 무리 없이 설치가 될 겁니다. 설치가 되고 오케이. 자, 설치가 다 된 사람은 py라고 py 치면은 파이참 커뮤니티 에디터라고 뜹니다. 저는 2020년 버전인데 여기 뭐 p라고 p가 있을 것 같은데 op py 파이 J인가 ZBrain이었으니까 여기네. ZBrain 안에 여기 있는 거죠. 순서상 봤을 때 여기 있습니다. 얘를 설치하면 이거 PC 아이콘 PC라고 생긴 아이콘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와 같은 창이 잠시 후에 뜰 겁니다. 요게 수업 이번 학기에 우리가 10번을 우리가 수업을 해줘야 되는데 25분씩 10분 이게 안에 이제 수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하는 화면 떴으면은 안 떴은 사람 그대로 계세요. 이런 화면 떴으면은 클로즈 프로젝트를 하세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떠있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떠있는 사람. 저는 이제 수업을 옛날부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설치가 된 케이스고 여러분들은 새로 설치한 사람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방금 전에 파일에 가서 클로즈 프로젝트를 해서 여기에 뉴 프로젝트 버튼을 누릅니다. 뉴 프로젝트 버튼 누르면 요게 지금 제발 파랗게 지정되어 있잖아요. 요거 그냥 지우면 그냥 그대로 지워집니다. 백스페이스. 여기다가 뭘 하느냐. 우리 수업의 명칭을 달아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수업은 뭐 예를 들어 버프 buff 언더바 algo 저 이렇게 적을게요. 버프 알고 라고 적고 크리에이터를 누르면은 왼쪽에 이제 이 파이참이 사실 파이썬을 연결해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파이참입니다. 지금 버프 언더바 알고라는 폴더 프로젝트를 만들라고 제가 명령을 줬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환경을 자기가 좀 설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설정하고 있는 거고, 잠시 후에, 수초 후에, 완료가 될 겁니다. 지금 뭔가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죠? 뭐, 서치 셔플하고 뭐, 좀 계속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오늘따라 컴퓨터가 좀 늦나? 좋습니다. 좀 기다려봅시다. 이 컴퓨터에서는 한 번만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버프 알고라고 나올 겁니다. 버프 알고. 다시 잘 못하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파일, 지금 여러분들 같이 따라 해볼게요. 파일에 가서 뭘 하자고? 클로즈 프로젝트. 클로즈 프로젝트 하면은 똑같이 이렇게 또 뜹니다. 우리는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요. 버프 알고. 없는 사람은 뉴에서 다시 버프 알고라고 치면 되는 거고, 캔슬. 우리는 있으니까 버프 알고를 누르면 어때요? 다시 이 환경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메인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메인.파일.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얘는 창을 닫을게요. 이렇게. 창을 닫으면은, 됐죠? 왼쪽에 보면 폴더 모양처럼 생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요 안에 파일, 메인 파일가 있는데, 우리 폴더 모양, 폴더 이 버프 알고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면은 어떻게 돼요? 파이썬 파일이라고 나오죠. 얘를 선택하고 뭘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비유의 버프, 저는 01 파일을 한번, 그냥 01 만들게요. 복잡해져. 첫 번째 1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만드는 거예요. 01 이렇게. 자, 가장 파이썬에서 중요한 거는 저는 샵을 먼저 가르쳐요. 샵은 어떤 메모장 기능을 여기서 쓸 수 있어요. 샵. 얘를 샵 써놓고, 샵은 주석 처리를 위해 자, 이렇게 했어요. 주석 처리를 위해 쓸 수 있다는 말은 내가 어떤 명령을 썼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프린트라는 게 있어요. 저렇게 print 프린트에서 10 플러스 10을 했어요. 10 플러스 20을 했어요. 그럼 10 더하기 20은 30이겠죠. 얘를 실행을 하는 방법은, 자, 얘를 계산해라. 어떻게? 계산한 값을 프린트해라는 뜻입니다. 자, 그냥 명목적으로 한번 적어 봅시다. 자, 런에서 런도 보면 첫 번째 런은 메인이라고 되어 있고, 네 번째 런은 뭔가를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네 번째 런 눌러서 뭐 01 얘를 선택하는 거죠. 01을 선택하면은 우리 01이니까 30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샵은 주석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기호입니다는 안 나오는 거죠. 샵은 말 그대로 주석이라는 게 보충 설명, 이 명령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샵에서 예를 들어서 뭐 프린트는 프린트 함수는 출력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샵을 버튼 그 뒤로 버튼은 주석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실행을 해도 어떻다? 실행을 해도 상관없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한번 좀 프린트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프린터 P 누르면 이렇게 떠요. 탭 눌러봐. 자, 누르고 P 탭 이렇게 예를 들어 10 플러스 50 그럼 10이랑 50이랑 더하라는 뜻이겠죠. 한번 더 해볼게요. P 탭 이번 다음표 열고 똥 여러분 이름 적어볼게요. 이렇게 프린터는 즉 갈로 안에 있는 것을 출력하는 겁니다. 갈로 안에 있는 걸 출력하는데 얘는 갈로가 따옴표로 묶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계산해서 출력하는 거예요. 얘도 계산해서 출력하는 거예요. 자, 런을 해볼게요. 런을 할 때 역시 네 번째 런을 선택하면 01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실행할 때도 마찬가지. 이 01 파일 이번 시간에 내가 01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이번 시간만큼은 플레이 버튼을 얘도 쓸 수 있어. 오른쪽에 런 맞죠? 또 얘도 쓸 수 있어요. 런 또 얘도 쓸 수 있어요. 런 맞죠? 그러니까 이 네 번째 런은 현재 새로 생성된 파일을 초기 선택할 때 쓰는 런이고 나머지 뭐 왼쪽을 쓰든 여기에서 오른쪽을 쓰든 위를 쓰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얘가 출력된다는 거. 그리고 프린터는 이와 같이 여기 계산된 값을 뭐 곱하기 해도 되겠죠. 당연히 여기에 쓰면 되겠죠. P 탭 예를 들어서 뭐 50 곱하기 100 이렇게 합시다. 곱하기 역시 마찬가지. 뭐 나누기는 어떻게 해요? 나누기 프린터 예를 들어 100 나누기 5
20이 나와야 되겠죠. 20이 나오겠죠. 나누기는 소수점 자동으로 붙네. 하나만 더 할게요. 프린트에서 뺄셈 해봅시다. 탭 100 마이너스 뭐 예를 들어서 200 마이너스 대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와 같이 프린터는 뭔가 출력을 하는 문장이고 뭔가를 또 계산을 할 수도 있는 어떤 하나의 요소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근데 이게 문자를 이렇게 출력할 때 예를 들어서 자, 이거 실행하기 싫으면 앞에다 샵을 붙이면 돼요. 이렇게 샵, 이렇게 샵. 그러면은 회색으로 바뀌면서 얘 30은 출력 안 되고 60부터 출력되겠죠. 그렇죠? 맞죠? 아니면 이거 블록을 이렇게 지정해 보세요. 블록을 지정한 상태에서 여러분들 컨트롤 알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여러분들 그 계산기 오른쪽 계산기 키보드 나누기 버튼 보이세요? 나누기 버튼 이걸 동시에 누르면 주석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블록을 지정해서 컨트롤을 계속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에는 나누기 버튼 누를 때마다 주석 처리가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럼 이건 지금 현재 이거 실행해도 다 주석 처리 되어 있잖아요. 실행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나타나는 게 없죠. 자, 이번에는 내가 별이라는 걸 찍었어요. 별을 누르면 별이 하나 찍히겠죠. 이렇게 찍혔죠.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곱하기 100을 했어요. 10을 합시다. 그러면은 별을 곱하기 10을 해서 10번 반복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반복 곱하기만큼은. 요게 이제 문자라서 그래요. 문자라서. 숫자는 실제 연산이 되는 거고, 문자, 여기다 곱하기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글이 있었어요. 뭐, 홍길동. 제가 곱하기 5를 해볼게요. 그 홍길동을 곱하기 얼마라고? 홍길동, 이렇게. 여기 좀 띄워서 볼까요? 홍길동 띄우고를 계속 5번 반복하면,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또,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녹화하다 보니까 좀 말이 빠릅니다. 말이 빠른 이유는 단시간 안에 제 입장에서 많은 걸 전달하려다 보니 조금 말이 빨라도 여러분들은 스톱을 시켜서 여러 번 실습을 해보세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반드시 해봐야 여러분들께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주석 처리할게요. 어떻게 하라고? 두 개를 블록 지정하고 난 뒤에 뭘 하라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나누기 버튼 눌러라. 무슨 아시겠죠? 뭐 얻어마다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썬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언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자격증을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파이썬만을 보지는 않죠. 뭐 C라는 언어도 있어요. C 언어. 또는 뭐 자바라는 언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프린터라고 많이들 써요. 뭐 프린트 F라고도 쓰기도 하고 뭐 출력을 할 때 형식은 좀 다를 수 있으나 파이썬이 아무래도 형식이 좀 자유롭죠. 그래서 어떤 형태든 한번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좀 갖고 가야 될 게 이제 변수에 대한 개념은 좀 있습니다. 이제 변수에 대한 걸 한번 변수와 상수. 자, 일단은 뭔가의 어떤 값을 담을 때 우리는 담는 것이죠. 담기를 하기 위해서는 변수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그러니까 10이라는 값을 나는 A에 넣고 싶어요. 넣기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 10이라는 값을 A에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오류가 납니다. 쓰는 형식이 그냥 우변에 있는 값이 좌변으로 돼. 이렇게. 우변의 값이 10인데 왼쪽으로 무조건 들어오게 되어 있다고. 하살표를 쓸 수가 없으니까. 하살표를 쓰는 언어도 있습니다. R이라는 여러분들 분석 언어 중에는 하살표를 쓰면 반대 방향으로 저장되는 경우도 있는데 극히 드문 이야기입니다. A는 10이다. 프린터 P탭 P 누르고 탭키 우리 키보드 탭키 A를 출력하겠죠. 실행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럼 A 곱하기 A 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100이 나와야 되겠죠. 내가 A에 10을 넣고 A 값을 활용한 거야. 그 대신 내가 A에 20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A가 20 곱하기 2400이 돼야 되겠죠.
자, A. 자, A에다가 10을 넣었어요. 자, 그 다음 A는 A 플러스 내가 5를 했어요. P탭 A. 이거요. 자, 우변에 있는 값을 10을 A에 넣으니까 프린트하면 A는 10이 됐겠죠. 그리고 A에다 10을 더하면 얼마가 되죠? A가 10이니까 15가 되어서 저장됐죠. 다시 출력하면 A는 15가 출력돼야지. 이러죠. 말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연속적으로. 근데 내가 다시다가 A는 20을 넣었어요. 그래 나서 프린트 A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는 10이 됐었죠. 여기엔 15가 됐었죠. 그런데 다시 10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변엔 20을 좌변에 넣었으니까. 말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렇게. 결론은 앞에 있던 10과 15는 없어지고 다시 A는 10으로 저장된 거죠. 20으로 저장되어서 프린트 A, 프린트 A 해봐도 프린트 A, 프린트 A 해봐도 계속해서 똑같은 20만 출력되게 되겠죠. 이같이 이제 우리가 변수라고도 하는 것은 우변에 있는, 그러니까 뭔가의 값을 담을 수 있는 걸 변수라고 우리가 지칭한다는 거. 상수는 바뀌지 않은 값인데,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A에다가 만약에 10을 넣고 B에다가는 A 플러스 5를 했어요. 그리고 B를 찍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A에 10이 되갖고 A, B를 A하고 5를 더하면 15가 되겠죠. 15를 더하면 얼마가 된다? 당연히 10하고 5를 더하니까 당연히 15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출력하면 어떻게 된다고? 당연히 15가 찍히겠죠. 즉 우변의 값이 좌변으로 가는데 우변의 값이 때로는 이렇게 변하지 않는 상수를 A에 넣을 수도 있지만 변수인 A를 다시 계산해서 넣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죠. 이건 뭐 합니까? 이건 뭐 얘는 B가 15로 된 거잖아요. 거기에다 15를 C에 넣고 C를 출력하라는 거. 그럼 당연히 C도 15가 돼요. 맞죠? 그죠? 이렇게. 우변의 값은 변수도 올 수 있고 상수도 올 수 있듯이 이렇게 다재다능하게 쓸 수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이거 비슷한 건데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 자, 이렇게 컨트롤하는, 요 접속 처리하는 컨트롤 뭐라 했지? 나누기 표시, 슬러시 표시, 주석 처리하는 거 요거 잊지 말고, 그죠? 자, 이번에는 A가 만약에 0이에요. 0이 찍혔겠죠. 맞죠?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A가 0이에요. 0. 이거는 0에다 1을 더하면 얼마예요? 1. 됐죠? A는 1이겠죠? 또 이제 이건 어떻게 해요? A가 0이에요. 오케이? A가 1이에요. 오케이? A가 얼마 돼서 1에서 1 더하면 또 2가 되는 거예요. 즉, 요 모듈만 있으면 계속 A는 1씩 증가하는 거죠. 한번 더 해볼까요? 복사시켜서 컨트롤 V 해볼게요. 그래서 한 개 더 해볼까요? 0, 1, 2, 3, 4, 6. 그래서 A는 A 플러스 1. 즉, 기존에 A에 1을 더해서 저장해서 다시 출력해라. 그 1씩 증가. 이걸, 만약에 내가 이걸 10이라고 적어볼게요. 10씩. 이런 식으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되죠? 오케이. 뭐 이렇게 해서 두 수업씩 좀 시작을 했는데 아직 뭐 기출 문제를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간단하게 앞부분에 예시를 먼저 들고, 그죠? 예시를 먼저 간단하게 우리 필요한 것만 좀 합시다. 필요한 거 좀 하고 다음에 인풋을 같이 해줄게요. 필요한 거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실제 뭐 한번 조금 고급스러운 걸 한번 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이렇게 주에, 그러니까 우리가 10주를 해야 되거든요. 10주에 25분짜리 영상을
한 번씩 드려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찰일지라는 걸 작성합니다. 성찰을 작성한다고 성찰일지를 매일 쓰는지 요거는 제가 한번 과거에는 매일 한 장, 매주에 한 번 할 때마다 한 장을 썼는데 한번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생들 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